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디지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디지털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아이가 성관계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올 것이 왔는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네, 사실 이제 법정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성관계의 상대방인데 제가 볼 때는 피해자는 맞지만 본인도 동의한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더라.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연령대에 따라서 성관계를 아예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전체 처벌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이 경우에는 동의하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동의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디지털 문명을 열어주는 것과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어떤 댓글을 써주셨냐면 고딩 오빠 같은 프로그램 폐지시켜라 제발. 그런 거 보고 아이들이 더 이렇게 충동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아이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와 분노 섞인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들이 고등 엄빠 이렇게 방송을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또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기까지인 거고, 이 고딩 엄빠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댓글들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발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관계를 해도 좋다. 이런 어떤 암시를 주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게 여론인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연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성이 자유화된 교육과 네. 그것이 자유화되어 있는 디지털 세상은요, 진짜 단 하나 차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셨던 이영훈 교수님께서 네.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이제 성 자유화 교재, 책 부교재라고 할 수 있죠. 에 대해서 중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성교육에 대한 교재였는데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이성 친구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아는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들한테 거부감 없이 이걸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써 있었는데요. 이거 완전 그렇게 만약에 진짜 따라서 하는 학생이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여학생, 보는 여학생, 이게 이제 그걸 너무 황당해서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면 그 친구, 보는 친구 또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교재를 청소년 유해 간행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이영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언제 한번 모셔서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아니, 그 책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일단 성교육을 합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성교육을 하는 것과 내 성기의 사진을 찍어서 여자친구한테 공유하는 것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여자친구한테 보낸다? 그건 20살이 넘어도 변태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찍어놓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물론 유행합니다. 관계를 찍는 것은 뭐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전에 자신의 신체를 찍어서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원할 때 찍어서 보내는데 나중에 삭제는 어떻게 할 거죠?
그리고 그 친구 관계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가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롭고 연애가 자유로워진 시대에서 평생 가나요? 아니잖아요. 사귀다가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이제 열려지는 것이고, 디지털 세상 그리고 문화의 성에 대해서 특히 자유화된 세상에서 이것이 같이 쭉 연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성범죄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범죄의 성향을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디지털과 이제 범죄의 연관성은 어쩔 수 없이 밀접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이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육이랑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풀어주고 아이들한테 그것도 문제 안 돼. 이거 책 제목이 일단 성교육을 합시다라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지 않아. 성교육이라니까요. 그리고 성교육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 강화시켜요. 그 범죄에 대한 처리나 처벌이나 이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화시키는 흐름이거든요. 저는 강화시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그 범죄가 되기 직전에서 멈추면 안 되고, 범죄가 되는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연변이 얘기했지만, 범죄와 비범죄의 사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사이, 아니면 줄 하나 사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식의 성교육을 부추기는 미디어나 책이나, 이게 종이로 나왔다고 책입니까? 진짜 이런 책은 다 쓰레기죠. 이런 것들을 정말 도서관에 비치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부교재로 읽는다고요? 저는 정말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책들은 다 정말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아이들한테 보도록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어떤 그 외줄이 더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쓰러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인가요? 이 완충지들 두텁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쳐요. 그렇지만 그게 범죄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말 두꺼운 안전한 안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성교제도 이제 즐겁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것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제 단체 채팅방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디지털 왕따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디지털 기기를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게 제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단순한 범죄에서 시작해서 마약 쉽게 찾아지죠. 그걸 통해서 마약이 막 대중화되고 있죠. 폭력도 대중화되고 그쵸. 있고, 디지털 통한 명예훼손이나 디지털 싸움도 맞아요. 굉장히 잦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 보면 이 디지털 기기 이거 공급 이렇게 무제한으로 애들한테 풀어주는 것이 사실 합당한지. 해외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막 공급했다가 네, 맞아요. 학교에서는 그 사용하지 못하게 어. 하고 부작용을 우려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학교 교육은 제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까지 선진국일 필요는 없잖아요. 기술의 선진화와 이 문화의 타락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요.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말 교육적인 활용도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이들한테 이거 지급하고 끝나버릴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불법 거래가 된다든지 매매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너무 대책 없이 급하게 네.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마치 교육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했죠. 제가 정말 흥분해요. 왜냐면 애들을 범죄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아오고 네. 있죠. 범죄, 이쪽이 범죄, 비범죄라면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여기 끝에 서 있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인권으로 포장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의 인권인 것처럼, 청소년의 인권인 것처럼, 아동의 인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인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인권이라는 게 결국 연변 얘기한 것처럼 기본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 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온전한 그 주체로서의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들이 진짜 권리는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법적인 책임을 다 질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아이들을 그렇게 법의 어떤 권리의 주체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더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답답해요. 네. 이제 이런 것을 가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말씀을 정말 많죠. 다시 드리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더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나쁜 미디어 그리고 나쁜 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도서관 가서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로 이 책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어떤 매체들에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봐주시고요. 네. 먹는 거는 우리가 유기농 사서 먹이잖아요. 네. 비싼 거. 보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먹여야 건강하고 깨끗한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유기농적인 교육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오늘 오만과 편견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